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상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동탄역 다녀오면서 롯데캐슬에 대해서 소개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동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동탄 상권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번에 제가 동탄 이신도시 상가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동탄 신도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 가장 넓은 신도시예요. 2등이 분당 신도시인데, 분당 신도시가 2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신도시인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권도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상가도 잘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내용들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이미 동탄 상가, 공실 상가가 심각하다, GTX A역이 들어왔는데 GTX역 주변으로 고분양가에 분양한 상가들이 실제 수익률이 정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망했다, 이런 상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진짜 전부 다 망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가가 좋은지,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데, 이 동탄 이신도시는 좀 재밌는 지역이에요. 일단 주거지역, 업무지역, 중심적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상권이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별 특징을 이해를 하고 적정 가격에 투자하면 괜찮았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 상가 가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탄 이신도시는 전체 면적이 1,700만 평이고요. 2위 분당 신도시가 570만 평이니까 아까 제가 2배라고 했지만 거의 3배가 다 되는 면적을 차지해요. 동탄 신도시 상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동탄역 주변에 역세권 중심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북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위주의 업무지구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권역들의 근린생활 상권이 있는데, 세 가지 상가들이 딱 분리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신도시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업무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는 하지만 동탄 신도시의 상권별 특징만 알아보고 상가 투자자들이 한번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이번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바로 이런 신도시 상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투자 가능한 물건도 소액으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를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사례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탄 신도시 상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탄역 중심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는 동탄역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권은 되게 좋은 상권으로 생각이 돼요. GTX역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가도 어느 정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역 중심 상권이 되려면 이 동탄 신도시에서 광역적 상권이 될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그 규모나 이게 광역 상권으로 발전하기에는 다른 지역까지 흡입할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느냐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상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상권인데,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지금 공급이 돼 있어요. 동탄 신도시에 가보면.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최근에 보면은 공실률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내부에 상가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아직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상가들이 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재 실제 물건 발굴하는 쪽은 바로 동탄역 상권에 붙어있는 시범단지 내에 근생상가 5개 동 건물 안에 있는 상가 하나를 맞춰봤고요. 그리고 동탄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은 저희가 봤을 때 저기 별표로 친, 지도상의 별표로 친 화성시 영천동의 11자 상권이라고, 여기가 대표적인 근생 학원 상권인데 각각 유형별로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탄역 중심상권 상가는 우리가 상가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올 것이다, 역세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토지 가격도 비쌌고 상업지역들이 상가들도 또 굉장히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바로 롯데캐슬 상가를 보면은 전용평당 1억이 훨씬 넘는 가격에 1층 상가들 기준으로 분양이 됐었고, 현재 이 동탄역 상권은 분양가가 워낙 고가 분양을 했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2에서 3% 내외에 형성이 돼 있고, 공실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상권 긴급점검이라는 데서 통해서도 1층 상가 60곳 중에 31곳이 텅텅 빈 정도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요즘은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실률이 좀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워낙 비쌌다. 고분양가에 분양을 하면 여기에 임대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한번 비싸게 분양을 받은 곳들은 회복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 상권인데, 지식산업센터 상권은 직장인 상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건물 내에 건물이 되게 대형 규모로 들어가는데 이 건물 내 인구만 가지고 상권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가지고 상가 역시 공실률도 되게 높고 마이너스 물건이 굉장히 다수 존재합니다. 바로 최근에 지금 상가가 힘들다고 하는 데 중에 가장 힘든 곳이 여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매물들 현황을 보더라도 지산 1층에 은행 CD기가 들어가 있는 업종도 굉장히 좋아요. 은행이 들어와 있고 전용 15.8평의 1층 상가가 11억에 매매가로 나와 있는데, 근데 임대료를 보니까 3,170만 원인 걸 보면 상당히 수익률도 안 좋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매물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동탄신도시에서 가장 대표 상권으로 11자 상권 같은 경우는 학원, 병원과 근생 상권이고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도 공실이 거의 없이 안정적 상권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데가 수익률 4.5% 정도에, 그리고 상층부의 학원 상가는 6.5%까지 수익률이 나오는 매물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매매가도 분양가보다 약간씩 올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안정적인 상권으로 자리 잡혔는데, 결국 여기가 가장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일 좋은 건 주변에 배우 세대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입점을 들어와 있고 입주가 다 완료가 됐고, 그 인구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된 학원이나 병원가로 자리를 잘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도 적정 임대료,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4에서 7%까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도 낮게 형성이 되었던 점이 이 상권을 자리 잡게 한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 시에는 이러한 역세권이냐, 업무지역이냐, 그리고 근린생활 상권이냐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배우 세대가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도 적절하게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11자 상권이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동탄이 다 망했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고를 수 있는 상가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월세고스TV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를 찾아봤어요. 물론 여기는 11자 상권이나 업무지역 상권이나 역세권 상권은 아닙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그 동탄역 주변에 가장 가까운 시범단지 아파트인데, 아파트 총 세대수가 4,000세대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권 형성이 좀 되게 작게 형성이 돼 있어요. 건물도 5개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상권인데, 근데 여기에서 알짜를 제가 봤던 거는 매매가입니다. 아까 동탄역 바로 인근에 있는 동탄역 상가가 전용 평당 1억 가까운 분양을 했었지만, 여기 1층 상가인데 전용 15평의 도시락 프랜차이즈 상가, 물론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기 선호가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무려 2억 9천만 원입니다. 월세 1층 상가인데 전용 15평이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었고 월세는 2,120만 원이니까 수익률 1층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5% 이상 갖춰지고, 만약에 이 업종이 나가더라도 다른 업종이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임대료에 맞춰져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상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걸 확인을 했고요. 아파트 지역이 인접해 있고 학원과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이렇게 투자처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점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요, 상가 투자에 중요한 건 적정 가격의 판단이 중요한데, 여기서 얼마나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동탄신도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향후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적정 가격과 배우 세대를 파악하는데 좀 더 우리가 주안을 두고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